아니야? 지금 불장 들어왔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야 두 당은 상대를 향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와, 이거 주제 영상 보니까 진짜 안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법대로 해,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사실 드라마나 예능에서 들어봤지 이렇게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사회를 이끄는 정치인들까지 그렇다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6.3 대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제 8일 동안 이제 쏟아진 고소 고발 건이요 137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8일 동안이면은. 예, 상대방의 말이 이제 허위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강경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게 고소 고발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난타전이 벌어진 거죠. 야. 선거 막판까지 여야 두 당은 상대를 향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왜곡이라며 고발에 나섰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는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가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언론이 고발당하는 사회가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다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전에 총선,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선에도요 정당 간의 어떤 고소 고발은 쭉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아니야, 근데 또 옛날에 90년대 때 후보자 토론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말이 오가는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정책은 뭐 아닌 것 같다 서로 약간 이런 걸로 싸우셨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더 난잡해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고소고발 더 하는 것도 오히려 내가 먼저 당신을 고소하고 고발하겠다 이래버리면 약간 서로 낙인 찍으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 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다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좀 처벌해 달라고 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여기서는요 이쪽에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배웠습니까? 대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그래. 의사결정을 해라라는 게 정치인데 과연 이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민주정이 시작했던 이 고대 아테네의 이 정치, 이 민주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다수결, 손 들어서 그냥. 아고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이 가운데 여기 연설하는 사람이요, 아테네의 이 장군이자 이 정치가이자 운명가인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 이 사람이 통치하던 이 시기는요, 아테네 민주주의의 절정기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시민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 광장에서 토론을 하고 이랬던 거죠. 아, 광장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실 눈에 띄는 거는 손 들면서 그건 아니고요 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 사람도 보이고 자유롭게 얘기가 진행됐나 봐요. 아직 합의 안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토론이 진짜 실질적인 토론과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또 갑론을박이 있었겠죠.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이제 체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은 저 때보다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대화를 하면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뭔가 그런 반응도 많다고 들었어요. 대화를 하면 왠지 진 것 같고 아, 그렇죠. 타협하면은 뭔가 양보한 것 같고 내가 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의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를 갖다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정치의 사법화라고 합니다. 정치의 사법화요? 네. 사법화. 예, 사법 뭐예요? 자, 이 쉽게 말하면은요, 이 정치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갖다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그냥 해결이 안 되니까. 예,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 역할을 사법이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21대 국회의원 총선 관련해서도 선거 무효 소송이 120건이나 제기됐다고 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20대 총선 때는 13건에 이제 불과했던 반면에 10배 가까이 또 늘어나게 된 거죠. 10배? 점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라운드를 갖다가 법원에서 또 결판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 국민의 투표로 결정된 선거조차도 법원의 판단에 맡기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길까요? 판사 바쁘죠. 판사 바쁘죠. 판사분이 맞습니다. 너무 바쁠 예, 것 같아요. 그 중요한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판사가 바쁩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네. 사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이 정해진 법률 안에서만 판단하는 어떤 기관이에요. 그런데 사법부에 이 정치가 해야 할 결정까지 하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 민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가 피곤해집니다. 아니면은 이 사법부가 이 정치가 해야 될 권력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사법부가 비대해지거나 아니면 피곤해지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둘 다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뭐든지 법대로 하자라는 것이 과연 옳은 답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는 거고요. 또 그 전에 과연 우리가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법을 신뢰하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그 법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말씀 듣고 보니까 법에 대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법대로의 이 얘기하면 미국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그런 소송 문화가 발달해 있고 실제로 그런 문화가 많이 있나요? 느껴졌어요? 실제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소송이 많은 나라인 거 사실인데 피곤하니까 미리 합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까지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재판까지는 안 간다. 그래요? 크리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요 절반 정도가 합의로 끝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이 재판까지 가는 비율은 한 2%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소송의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고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소송의 어떤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소송의 어떤 비용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자주 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법대로 하자고 해놓고 그리고 또 이 법의 판단에 맡기자 이렇게 하잖아요. 또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 요즘에 결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거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법대로 하자 그러면 너 뭐 법원에 나와야 되고 이거 귀찮고 저거 귀찮고 너 일 바쁜데 내가 널 귀찮게 어렵게 힘들게 만들겠어 하고 그냥 너무 나쁜 스트레스. 마음이다.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너무 나쁜 마음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법이라고 하면은 아까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규칙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공정하게 판단을 해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맡기지 않나 싶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가능할 거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법대로 하자라고 말을 하죠. 네. 그런데 막상 법대로 해서 결론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요, 이 법이 내린 판결을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항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항소하는 비율이요? 네, 항소. 웬만하면 하면 나 50% 봅니다. 그렇게 높지 않을까? 저는 난 50% 봅니다. 30%, 40%입니다. 3분의 1. 20%. 50. 그럼 저 10. 50. 다 나왔어요. 10, 오케이, 20, 법대로 해. 네. 자, 법대로 해봐. 네. 법은 판결 내려주세요. 오늘 유민상 씨의 활약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20% 된다고요? 48.1%.
절반이나 돼요? 이런 마음을 갖고 왠지 경험이 좀 많으신 것 같은 느낌. 제가 아닙니다. 경험만. 선생님 말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법원에서 보실 거예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법에 이제 판결에 불복을 하고 또 항소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와 장난 아니네. 2015는 왜 이렇게 떨어졌지? 갑자기 올라가. 떨어진 해가 있네요. 떨어진 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 15년도. 그러니까요. 2015년도에는요, 이 대법원에서 이제 항소율을 줄이기 위해서 야,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사실심의 충실화. 사실심을 충실하게 하자 이런 정책을 이제 펼치면서 살짝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우상향을 하는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왜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네. 진짜 네. 많이 늘었어요. 아니 근데 난 이해가 가긴 하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로 입장이 대립되는 거야. 서로. 예를 들어 집 주택 같은 경우 내가 이사를 갔는데 이게 무너져 뭐가 망가졌어. 그럴 때 근데 있죠. 거기서 당신이 써서 그런 거다. 이게 내가 써서 그런 거야. 뭐 와니까 망가졌는데 이런 걸로 그냥 가면 지고 나면은 억울하다. 이게 왜 내가 지냐. 한 번 더 간다. 이런 식의 이게 좁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 의외로 전문가신 것 같은데. 생태 전문가 아닙니까, 선생님? 뭐 이거 다 실전인데 선생님 요즘에 인생은.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 이게 또 실제로 항소에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이제 적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여기서 이제 그 하급심에서 받은 재판 결과를 이 파기하는 걸 갖다가 원심 파기라고 하는데 이 원심 파기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거 야, 높네. 오, 생각보다 높아요. 40%가 되는데요? 거의 비슷한데요? 항소할 만한데요? 항소 회계 대통령이 무조건 더 이 정도 비율이면은요, 한 번 정도 해볼 만한 이제 가야죠. 가야 되는, 그러니까 가야죠. 한 번 가 이런 식으로 되는 굉장히 거죠. 현실적이시네요. 설득하구나. 이렇게 1심 파기율이 늘면은요, 1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은 또 항소를 또 남발하게 되는, 또 그 사회적 갈등도 장기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